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3분기 미국 경기가 6개월 만에 처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성장일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경제를 성장세로 이끌었던 테크놀로지 컴퍼니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의 시그널이 나옵니다. 중간선거 투표가 시작되면서 애리조나주에서는 무장한 그룹이 투표함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유권자들을 위협합니다. 연방 판사가 오늘 일종의 자경단으로 비운되는 그룹의 해체 여부에 대해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함께 민주당 상원 의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오늘 필라델피아를 방문합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지킬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상원 선거는 낙태 금지를 주장해온 공화당 후보 허셜 워커가 자신을 낙태시켰다는 제2의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후보는 부정하고 공화당 중진 정치인들도 오히려 민주당의 계략이라면서 워커 후보를 지지합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기 수리 테크니션이 미래의 핫잡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융업에서 인종차별을 다룬 The White Wall, 하얀 벽이라는 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세디스 벤츠도 러시아에서 모든 사업을 중단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오늘 국제에너지기구가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제 상무부가 발표한 경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해석을 할 때 혼돈이 되는 그런 그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의 미국 경기는 GDP 국내 총생산으로 보면은 뭐 상품과 서비스 모든 것을 합친 그 활동을 보면은 1분기와 2분기와는 달리 플러스였습니다. 1분기도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이번에는 2.6%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1분기에는 1.6% 줄어들었고 2, 4분기에는 0.6%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과 서비스의 총 그 모든 것을 합친 그 척도가 되는데 6개월 연속 그 하락했다가 반등했다는데 물론 그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즐거워하긴 이르다. 이건 이제 그 축하하긴 이르다. 뉴욕타임즈의 표현입니다. 헤드라인은 무시하라.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성장했다는 헤드라인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성장을 보면은 2.6%인데 여기서도 중요하게 봐야지 될 부분이 성장폭이 적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 왜 지난 6개월 2분기 동안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2.6으로 돌아섰느냐? 이것은 수출에 따른 거라는 겁니다. 순수출이요. 무역수지가 받쳐줬기 때문인데 수출은 늘어났고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출로 GDP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계속 지탱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수출은 지금 미국이 이자율을 올림으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 강세니까 다른 나라에서 미국 물건을 그 수입을 해가려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수출하는 입장이지만 비싸니까 다른 데서 살 수 있고 미국 물건을 못 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체적인 그 경제가 70%가 소비로 돌아갑니다. 경기의 원동력인 소비가 7월부터 9월까지 전 분기에 비해서 조금 성장을 해서 1년 전에 비해서 1.4% 성장을 했고 그러면은 그 2분기에 2, 4분기에는 이 소비가 2%가 성장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1년 전과 비교할 때 1.4% 성장했기는 했지만 바로 전 분기에 2% 성장보다는 이번 분기에 1.4% 성장은 성장은 해도 이게 줄어드는구나. 이러다가 성장이 멈출 수도 있겠구나.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이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합된 시그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많은 매체에서 뭐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을 해서 블룸버그라든가 자체적으로 또 많은 전문가들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앞으로 12개월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3, 4분기 경기 성장이 있었어도 여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경기 침체는 1년 안에 온다라는 게 월스트리트를 포함한 많은 매체들의 경제 전문 그런 매체들의 결론입니다. 이자율 인상 때문에 뭐 주택 판매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지금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15년 만에 이제 최대 몇 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주식도 뭐 잠깐씩 어떠한 기대에 따라서 올라가긴 하지만 지금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일자리 부분 아직은 쿨하지는 않지만 쿨하다는 게 뭐 차갑다 하는 쿨이 아니라 뭐 괜찮다 하는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지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이자율이 인상되면서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할 것이고 지출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이 이제 실업률도 굉장히 올라가고 말하자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들을 하는 거죠. 그런 점들이 지금 있고요. 해서 개인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실제에 지금 말씀드린 뭐 얼만큼 GDP가 성장했다 하는 것보다 조금 슬럼프 그쪽으로 가깝다. 소비자 그 심리가 역사적으로 낮고 그렇지만 행동은 이게 양쪽으로 다 굉장히 복잡한 시그널인 거예요. 소비자 심리는 굉장히 미시건 대학교의 조사 결과도 뭐 너무너무 낮다고 하는데 아직은 지갑에 돈이 있으니까 쓰기는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언제까지 계속 이자율이 올라가는 한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연방정부에서 받고 주정부에서 받고 그동안 몇 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쓸 수 없었던 그 돈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쓰지만 앞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됐는데 렌트비 지원도 끝났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런데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돈을 쓸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 있다 하는 겁니다. 주택 투자가 뭐 1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뭐 3분기에 26% 줄어들었다라고 계산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바로 전 분기에 비해서는 주택에 관한 그런 투자가 7.4% 줄어들었고 건축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거시적인 것이니까 더 많이 15.3%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민간 분야에서의 투자가 그 3분기에 8.5%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주택값 지금 10년 사이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그 내려가고 있잖아요. 주택값이 싸져도 워낙에 이자율이 높으니까 싸진 집을 가지고 페이먼트는 몇 개월 전보다 10%나 더 내야지 되는 이 상황에서 이미 그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많이 이윤이 줄어들었잖아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삼성도 뭐 반도체 등등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뭐 이윤이 뭐 또 줄어들었다 하는 게 나오던데 그게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과 비슷한 제품, 상품, 서비스를 팔고 있는 미국 회사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으로서는 돈 많이 들어가는 물건, 큰 물건은 사면 안 되는 시기네. 집, 자동차, 가구, 아주 비싼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안 사고 심지어는 이제 중고차 판매도 제일 유명한 곳이 카맥스잖아요. 카맥스도 지금 이윤이 최근에 50% 이상 내려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여기서 굿뉴스를 구태여 하나를 캐어내자면 당장 있을 그 다음 주에 있을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뭐 전문가들이 예상대로 아직까지는 슈퍼 이자율 0.75% 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소비도 조금 더 줄어들고 하면은 이자율 인상이 조금 멈추지 않을까 이런 것은 이제 그 조금 좋은 기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경제가 성장했었던 것이 테크놀로지 컴퍼니가 굉장히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더군다나 팬데믹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각해 봐도 알잖아요. 저도
컴퓨터를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쓰려고 당시에 크롬북을 한 대를 더 사려고 했었거든요. 크롬북이 제가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샀었을 때 200 몇십 달러를 주고 샀었는데 13인치짜리를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500달러, 600달러를 줘도 똑같은 것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학생들이 가지 않고 회사도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런 세세한 문제들 때문에 특히 10년 중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테크놀로지 업계가 그러면 컴퓨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줌 같은 서비스 여러 가지를 하나로 뭉쳐서 직원들을 일하게 하고 또 어떤 그 자료를 보관하는 크라우딩 업체 같은 이런 테크놀로지 업체가 엄청나게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을 떠받쳤었는데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이름 바뀌어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장 그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그 분야에서 그런 회사잖아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공부를 했는데 이미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예상했었던 것만큼 이제는 더 이상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도 경제를 이끌어갔던 것도 조금 놓아지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직원이요. 거의 8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막 팬데믹 때문에 확장을 했죠. 창고도 늘리고 배달하는 사람들도 뽑아야지 되고 그러다가 더 이상은 올해 그 2분기에 그 팬데믹 그 직전에 한 80만 명, 79만 8천 명이었는데 직원이 올해 팬데믹을 몇 년 거쳐오면서 2분기에 152만 명 고용됐는데 그게 이제 고용되는 것이 멈추거나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줄어들거나 한다는 거고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분기에 수익 같은 거 내놓고 예상 내놓는 거 보면은 팬데믹 기간만큼 안 되거든요. 오늘 애플도 한 200억 달러 이상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실망할 텐데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는 그 회사에서 어떠한 것을 아이디어라든가 물건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회사가 컸고 그 회사의 큼으로 인해서 사회의 경제에 보탬이 됐는데 더 이상은 이제 아이디어가 막 대단한 게 안 나오잖아요. 그 아이폰 같은 경우도 제일 최신 것을 보면은 카메라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 자체의 개발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경제는 테크놀로지 회사가 많이 이끌어갔던 것 여기서도 이득을 크게 보지 못하고 결국은 테크놀로지 회사도 그동안은 이렇게 저렇게 정부 경기부양책 같은 것에서 지원을 받기도 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판매가 전과 같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이자를 내면서 계속 투자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을 덜 고용하고 임금도 전에는 이 회사 저 회사에서 다 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높아졌던 것도 더 이상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싼 프로그램을 6달러 99센트짜리를 11월 3일부터 내놓는다고 보는 거죠. 테크놀로지 회사들은 이제 경제가 별로 소비가 좋질 않아 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나서는 여러 가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3분기에 경기 그 GDP의 성장은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금 지금보다 어두워질 것이다 하는 게 현재로서는 전망 가운데 대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텔레비전에는요 화면에 여자 2명, 남자 1명인데 뭔가를 선전하는데 펩토비스몰이네요. 선전을 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예쁜 그냥 보통 때는 입고 다니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핑크빛 아주 환한 빛이 보이는데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그림은 저렇게 찬란한 핑크빛은 아니거든요. 잠시 뒤에 사회의 정치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이슈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연방 판사들이 예전보다 무척 바빠졌습니다. 예전에는 도저히 판결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판결을 하는데, 애리조나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그 마리포사 카운티가 가장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유명해졌었는데, 무슨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에서 부정선거다 막 이렇게 하고 다시 뭐 재개표하고 막 이런 일들 때문에요. 지금 그쪽 지역에는 어떤 그룹들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마스크를 썼다는데 마스크가 아니라 사진을 보면은 완전히 복면에서 저 사람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봐도 못 알아볼 그럴 정도로 일종의 이제 우리가 투표함을 지키겠다고 자경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투표함이 설치가 돼서 사람들이 그 본인이 다 기재를 해서 그 투표용지에 그곳에 넣었잖아요. 그게 뭔가 뭐 음모론을 많이 믿는 거죠. 이 뭐 2020년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 일들이 뭐 투표함을 예를 들어 바꿔치기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등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가서 지키고 있으니까 일반 유권자들이 가서 투표함에 가서 넣는데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 자경단은 여러 그룹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Clean Election USA, 이름은 아주 클린하네요. 또 Clean Elections and Two Groups, Lions of Liberty, 자유의 뭐 사자들, 그리고 어떤 뭐 지역 이름을 딴 그런 자경단들. 일부들은 이 뭐 오스키퍼스라든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막 그 무장하고 들어간 그런 그룹들과 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그 애리조나 뭐 은퇴자 협회, 라티노 투표 연맹 이런 곳에서 고소를 했거든요. 판사들이 고소가 들어오지 않는데도 심의하고 판결할 리는 없잖아요. 저 좀 그렇다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뒤에는 그 사람들도 뭐 무장을 하는 것도 애리조나 그 지역에 다 법에 맞으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셰리프가 주변에 이제 안전하게 한다고 인원을 늘리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그 납세자의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서 일해야지 될 그럴 그 시간에 셰리프가 전에는 전혀 투표함 근처에 어떠한 무장한 자경단이 있으니까 그 자경단으로부터 투표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그분들을 안심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경비를 한다던가 전혀 하지도 않아도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판사가 그에 대해서 이 같은 그 무장한 사람들이 그곳을 지키는 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부는요 무장하고 뭐 완전히 뭐 복면 비슷하게 머리까지 다 썼어요. 뭐 눈도 가리고 다 눈은 뭐 선글라스 같은 거 쓰고 그리고 자신의 그 자동차는 그 성조기 같은 것으로 번호판을 가려서 본인의 신원은 감추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 투표함에 그 투표 용지를 넣는 사람들은 다 또 사진을 찍는다던가 비디오로 촬영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고가 들어간 거고요. 오늘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장소에 가는 것은 참 드뭅니다. 어쩌다가 있긴 있어요. 그 10월 그 초에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어떤 이벤트에 같이 가기는 했는데 오늘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가서 그곳의 연방 상원 의원 선거 그제 이제 최초의 유일하고 마지막이었던 후보 토론을 했고 그 토론에서 몇 개월 전에 뇌졸중을 알아서 그 사회자의 질문을 알아듣고 답변하는데 조금 그 어려움을 겪었고 어눌함을 보였던 후보 민주당 후보 존 페러먼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함께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물론 안보적인 그 안전, 경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 중요한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위험하잖아요. 그것도 있고 선거철이기도 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이 굉장히 스케줄이 많습니다. 일일이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스케줄을 딱 맞추기도 힘든데 그것도 후보의 스케줄과 함께 맞추기가 힘든데 그만큼 그 펜실베니아에서 현재의
공화당 그 연방 상원 의원이 은퇴하기 때문에 여기서 민주당 후보가 이 좌석을 하나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이 최근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많았는데 딱 그 후보 토론회 한 다음에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고 같이 가서 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함께 역시 존 페르먼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 유세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모든 곳에서 다 바이든 대통령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하이오 주도 이 주도 마찬가지로 닥터 오즈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고 페르먼 후보는 이렇게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그 지지를 해서 의석을 하나를 보태자. 그래야 다른 곳에서 잃어버리더라도 상원 다수당을 지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토론에서 아주 어눌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어려웠지만 토론이 끝나고 나서 100만 달러 정도는 걷어졌고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던 그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가 딱 그 사임을 하고 사표를 만들기 싫다. 내가 나가면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의 표를 가져올 것 같다 하면서 본인이 사임하고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지만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도 J.D. 벤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여러 가지 음모론을 그 사실처럼 주장하는 후보가 공화당 후보이기 때문에 팀 라이언 민주당 후보가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와달라라고 SOS를 치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펜실베니아의 분위기와 오하이오주의 분위기가 다른 거죠. 오하이오주는 공화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하이오주에서는 민주당 후보라도 민주당의 당색 가운데서는 조금 온건한 색깔의 옷을 입어야지 되는 거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스윙 스테이트였었죠. 그렇지만 스윙 스테이트이기는 했지만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만 투표를 했을 그럴 정도 하면서 항상 그 스윙 스테이트로서의 일은 있지만 민주당에게 더 많이 투표하는 그런 주였는데 아무튼 이번에 그렇게 되니까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이게 스윙 스테이트지만 민주당 쪽에 조금 가깝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 웰컴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고 오하이오 주는 워낙에 보수적인 곳이고 거기 또 카톨릭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반대가 강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오하이오 주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 후보의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에서는 많은 것을 원치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용만 하면 되지? 내가 원하는 이슈로 당만 보고 뽑으면 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지아주의 허셜 워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한 풋볼 선수 출신의 이 선수로부터 나도 낙태를 당했다. 94년도 4월 달에 하는 여성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는데 이 여성은 이미 개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오래전의 일이니까 그 본인이 직접 밝히지는 않고 글로리아 그 얼레드라고 뭐 오제이 심슨 재판 때부터 유명해졌었던 그런 그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를 대신 읽어준 것인데 그 당시에 그 허셜 워커가 낙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다가 어떤 여성이 저 사람이 날 낙태시켰어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최근 들어서 약간 그 낙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면 안 된다보다는 조금 약해진 입장으로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여성이 나와서 목소리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이 그 허셜 워커와 뭐 전화 통화한 이런 것 그리고 허셜 워커가 파리에서 이제 큰 대회가 있어서 갔을 때도 그 당시에 결혼한 남자였는데도 그러니까 외도를 한 거죠. 외도를 해서 임신을 했는데 이 여성이 한번 달라스에 있는 그 낙태 클리닉에 갔다가 도저히 낙태를 할 수가 없어서 울면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허셜 워커에게 했더니 허셜 워커가 노발대발하면서 본인이 운전하고 가서 낙태시키고 약이랑 다 주고 했었다는 그런 것. 그러나 사랑을 나눌 때는 파리에 가서
이 시차가 안 맞아서 전화를 잘 못하지만 내가 전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 사랑한단 말을 하고 싶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 뭐 그런 여성이 두 번째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것을 이제 오디오까지 나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완전히 묵살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거짓말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 변호사 자체가 힐러리 클린턴 그쪽 일도 했었던 변호사이고 민주당은 허셜 워커 본인의 얘기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 행동이나 다 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나는 그런 일, 다른 여성들에게 낙태를 하라고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공화당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어제 허셜 워커와 같이 조지아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낙태, 저 남자가 나에게 낙태를 하라고 했어. 그리고 그 뒤에 또 사이가 좋아져서 내가 저 남자의 아이를 또 낳았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더 공화당 자체에서 허셜 워커에 대한 지원을 2배로 늘렸습니다. 라파엘 워너기라는 민주당의 현 조지아주의 허셜 워커와 겨루게 된 연방 상원 의원은 목사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특별 선거를 치를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첫 번째 저 남자로부터 낙태를 하라고 압박을 받고 낙태를 했습니다. 라고 한 여성이 나왔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유권자들이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 이게 공직자가 아니냐. 그 정도 얘기는 하더군요. 그래서 92년도 동계올림픽 도중이었군요. 프랑스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도중에 그때는 무슨 그때는 어디 소속이었을까요? 아무튼 이 허셜 워커가 선수로 뛰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편지도 했고 그리고 미네소타 훈련 캠프에서 막 캠프에서도 막 사랑한다 이런 편지를 이 여성 낙태를 하게 했다는 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의 부모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는 나는 모르는 일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팍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금 허셜 워커입니다. Think about what Joe Biden and Raphael Warnock have done in less than 2 years. They've given you this high inflation. They've given you an open border. They've given you men and women's sports. They've given you crime on the street. 네, 허셜 워커가 얘기하기를 나는 그거는 이제 거짓말이다. 여자들의 주장은이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라파엘 워너 거의 지금 2년 돼 가는데 그 사이에 장벽이 얼마나 뚫려 있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범죄, 길거리 이게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길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고 아무튼 공화당은 별로 상관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교회에 가면 허셜 워커가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막 일어나서 엄청나게 기립박수 치고 한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요. 잠시 뒤에는 조금 다른 제가 누군가 내 주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에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이런 것을 한번 배워서 해보시면 어떨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아이템이 있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 다시 뉴스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지금 보면은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서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전기 자동차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기와 관련해서 설치를 하고 나면 항상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죠. 이런 것을 하는 새로운 테크니션이 미래의 잡이다 하고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훈련된 테크니션이어야지 되는 거죠. 인준받은 다 뭔가 인준을 받은 전기자동차 장비 그 테크니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도 그쪽 지역은 워낙에 진보도 많고 하니까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쪽 지역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181개가 작동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되지 않는다던가 전기자동차 충전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집에 충전기가 있다 하더라도 가끔은 밖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스크린이 안 보인다던가 크레딧 카드가 작동을 안 한다던가 이거 이렇게 차저 줄 같은 것이 망가졌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때는요 새가 똑하니 새똥을 놓고 가면 그것으로도 운전자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한 4만 8천 군데 그 차징 스테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뭐 파워도 다르고 뭐 그 차징되는 속도도 다르고 한데 이게 더 늘어나겠죠. 연방 정부에서 50억 달러를 이 차징하는 스테이션을 설치하는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신 같은 것을 파는 것은 파는 곳이고 그 머신을 팔아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관리와 수리는 또 다른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계약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겼고 회사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뭐 신종 사업이라서 한국 분들도 생각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배울 것을 배워서 허가를 받은 테크니션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미래의 잡이 된다는 겁니다. 충전소가 뭐 설치하는데 뭐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을 고치는 사람도 있어야지 될 것이고 보통 이제 바깥에서 전화로 하면은 거기 써 있는 대로 전화로 하면 전화로 바로 고쳐주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는 그런 형태로 지금 뭐 2명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 차저 헬프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을 했는데 500명의 테크니션을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런데도요. 수천 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무슨 시골 지역이라든가 외곽 지역이라든가 소수 인종이 많은 곳에 이런 곳, 뭐 케이블 같은 것도 고쳐야지 되고 하니까 해서 지금 전기 자동차 업계에 전기 자동차 그 자체도 차징 스테이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또 다른 이 미래의 또 하나의 업계 갈 길이 멀답니다. 갈 길이 멀다는 것은 기회가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이가 많으셔도 힘든 일도 아니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운전하시는 것보다도 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그냥 제가 모르고 든 생각에 그런 생각에 알려드렸습니다. White Wall이라는 The White Wall 하얀 벽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2017년 하면은 월스트리트에 아주 막 뭐 미투 무브먼트가 많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때 영화도 나오고 그런데 그때 그 뉴욕 타임즈의 에밀리 폴리터라는 기자는 미투 월스트리트의 미투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에서 금융권에서 어떻게 인종차별을 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심층 취재를 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게 이제 화이트 월이라는 책이거든요. 업계에서 사람들의 피부색에 따라서 어떻게 차별을 하는가. 이게 미국에서 그 차별을 가장 구분하기 쉬운 것은 역시 백인과 흑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백인과 에이시안의 금융업계에서의 차별한 구체적인 예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예를 보고 적어도 나는 안 당해야지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좀 낫지 않겠어요? 그런 뜻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스템적으로 업계가 그 인종 간의 그 차별을 하기 때문에 융자한다던가 이럴 때 해서 부의 갭을 저절로 만들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일화로 이런 저런 케이스다 하고 쫙 그 보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금융업계의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가 집 평가도 부동산 평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은행에 가서 심지어 무슨 본인의 체크로 돈을 찾으려고 한다던가 이럴 때도 그 증거 논리라기보다는 딱 사람을 봤을 때 그걸 원하는 사람을 봤을 때 본인의 감정에 굉장히 많이 좌우된답니다. 그런 내용을 적은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믿는 것도 증거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나한테 신뢰감을 주네 하는 그 감정에 의존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은행에 가서 체크를 내고 캐시를 빼려고 하면 본인 어카운트예요. 그러다가 시큐리티 가드를 불러서 쫓겨나오는 경우도 있고 의심하는 거죠. 본인의 어카운트가 아니라고. 이건 이제 은행 텔러가 사람들의 생김새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보험업계도 마찬가지고요. 보험업계도 예를 들어서 뭐 백인이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습니다 하면은 뭐 얼른 뭐 전화로 처리해 주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그렇다. 시카고 지역에서의 예로 드는데 그런 경우는 스테이트팜에서 2019년도 예인데 파이프가 너무 시카고니까 춥잖아요. 겨울에 파이프가 동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터져서 그 건물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조작이 너무 많아서 하면서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간 그런 그 액수 자체는 백인이 훨씬 많다는 거거든요. 주택 평가, 주택 감정을 할 때도 그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수십 개의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조차도 어떤 때는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때 이렇게 뭐 백인과 흑인 간의 이런 차이가 많다. 인간이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정이 상당 부분 편견일 때가 많기 때문에 하는 화이트 월이라는 책이 이번 주에 나와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세계와 미국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지 거의 9개월이 돼갑니다. 그 사이에 많은 회사들이 나왔죠. 스타벅스도 완전히 나오고 맥도널드도 나오고 했는데 자동차 회사 가운데서는 머세디스 벤츠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머세디스 벤츠와 포드였죠. 어제 같이 완전히 철수한 회사가 포드 모터 컴퍼니 완전히 철수인데 물론 그 머세디스 벤츠나 포드나 2월 24일에 처음으로 침공했으니까 3월 달에 그곳에서 무슨 뭐 제조한다던가 이런 것은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세디스 벤츠가 어제 발표하기는 완전히 이제 모든 판매는 했었거든요. 판매는 했었는데 그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머세디스 벤츠가 러시아에 판 자동차가 9,558대 1월 9,558대 1월부터 9월까지 그런 건데 이제는 모든 것 다 뭐 예를 들어 주식도 로컬 투자가가 가져가라 해서 액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그 자동차 딜러에게 넘겼고 닛산이나 도요다가 한 것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한국의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생각을 해볼 문제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조하고 무슨 뭐 부품 제조도 마찬가지고 IT 지원이라든가 엔지니어링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안 했었는데 판매조차도 뭐 모든 것을 이제 다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이 만든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서 스타벅스가 나오고 스타벅스와 비슷한 로고를 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커피 회사가 커지고 맥도널드도 마찬가지고 맥도널드는 뭐 32년이나 러시아에 투자를 했었는데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날은 이제 다시 당분간 한동안 오랜 동안 오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회사들이 완전 철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일이 그 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뭐 화석연료 그 사용도 많아지고 그렇겠지만 에너지 값도 올라가고 지금 혼돈이 많잖아요. 특히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유럽에 줄이거나 아니면 유럽에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에너지를 러시아 것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다 도미노처럼 세계적인 여파를 미치고 하는데 이 단기를 거쳐가면 오늘 아침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결국은 클린 에너지 깨끗한 테크놀로지로 바람, 뭐 태양에너지, 전기자동차 이쪽으로 가는데 속도를 더 아주 그 바람을 그쪽으로 불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정책과 마켓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머세디스 벤츠조차도 완전히 손을 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가 되니까 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이제 피크가 되면서 석탄이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그래서 10년 안에는 다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일 소비 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클린 에너지에 대한 세계 투자가 2030년이 되면은 1년에 2조 달러라는 건데 지금 1조 3천억 달러거든요. 8년 만에 뭐 한 3분의 1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앞으로는 유럽과 무슨 어떤 에너지를 팔아서 엄청나게 돈 벌고 했었던 이런 일은 러시아에도 오지 않고 세계는 이번 일로 인해서 클린 에너지 쪽으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졌다 하는 게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측입니다. 1년 보고서에서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가 다 앞서가려고 열심히 뭐 미국도 뭐 칩앤 뭐 무슨 과학법 이런 거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좋은 일도 또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 좋은 일 이전에는 너무 나쁜 일들이 사실은 많은 거죠.
많고 많은 그 나쁜 일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문화 유적지가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한 게 지금 207군데나 된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다 양면성 강혜신이었습니다.